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시장에 너무 이른 기대가 문제였을까요? 지난주 잭슨홀 미팅에서 나왔던 연준 의장의 이 매파적 발언 때문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요일 장전부터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늘 우리 증시는 어느 정도로 하락을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실 텐데 이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큰 만큼 매매 시그널 제대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1시간 함께 하시면서 장 초반 매매 시그널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나 예상대로 하락 출발할 것으로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39%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2,421포인트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더 낙폭이 큽니다. 3.44% 현재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800선 깨고 내려오네요. 774포인트 선에서 현재 시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장전의 움직임 체크를 해봤는데 장중에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저희의 구원투수로 나서주실 네 분의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립니다. 이정수 파트너, 임상현 파트너, 김지훈 대표,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까지 모시고 장중의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전에 저희가 체크해봐야 될 움직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시장과 종목에 대한 움직임 먼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지난 주말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나스닥이 4% 넘게 하락하는 등 금리 인상 공포가 현재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은 금통위가 사상 최초로 4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것도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지만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발언이 우리 시장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업계가 내다보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번 주는 국내 물가 그리고 미국 고용지표 결과도 주요 변수로 작용이 될 예정입니다. 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현재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의 예상 밴드를 2,420에서 2,520포인트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예상 체결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장 미리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락세를 멈추고 전장에서는 3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고요. 3,480선에서 장 마감이 됐습니다. 또 이 외국인과 기관 함께 매수했던 순매수세를 기록하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데 성공해주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주요 반도체주들이 강한 동반 강세 마감을 하면서 해당 영향으로 우리 장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주도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상승 마감을 해준 종목으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장 어떤 상황일지 함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모두 일제히 파란불 켜내면서 하락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1.67% 하락한 59,000원 선까지 밀려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전일 대비 2.69% 하락한 45만 3천 원 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3%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면서 9만 2천까지 밀려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위 5개 종목 중에서는 가장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 넘게 밀릴 것으로 보여지면서 가격은 82만 1천 원 선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전일 대비 2.54% 하락한 5만 3,700원 선까지 밀릴 것 같습니다. 6위에서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부터 카카오까지 일제히 파란불 켜내면서 하락이 이견이 되면서 결국 상위 시가총액 10개 종목 모두 오늘은 하락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LG화학이 전일 대비 2.76% 하락한 59만 9천 원 선, 현대차가 1.81% 하락한 19만 원, 그리고 삼성 SDI가 전일 대비 2.9% 하락한 56만 9천 원까지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네이버 같은 경우는 3.31%로 23만 4천 원, 그리고 카카오가 가장 큰 폭의 하락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5% 가까이 밀리는 7만 2,600원 선까지 가격이 잡혀 있고요. 이 코스피도 전반적으로 큰 폭의 하락이 오늘 예상이 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어떨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코스닥은 전장에서는 0.6% 정도 내린 802선에 마감을 해줬었는데요. 전장에서도 시총 상위 전반적인 종목들이 대부분 약세 마감을 해줬었죠. 그중에서도 셀트리온 그룹들의 하락폭이 좀 큰 폭으로 잡혔었는데 오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일 대비 5% 넘게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67,700원에 잡혀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전일 대비 5.43% 내린 10만 8천원 선, 그리고 LNF가 4.12% 내린 21만 1,000원, 그리고 HLB가 가장 소폭의 하락세가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 0.96% 하락한 46,500원에 현재 예측가가 잡혀 있고요. 카카오게임즈가 전장 대비 3.83% 하락하는 5만 200원 선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위에서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가 전장 대비 2.33% 하락하는 54,600원에 현재 예측가가 나와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 2.93% 내린 76,100원, 그리고 알테오젠이 전일 대비 5.36% 하락하는 61,800원에 예측가가 잡혀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전장 대비 4% 넘게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5% 넘게 하락하면서 72,800원에 오늘 예측가가 잡혀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큰 폭의 하락이 예견돼 있지만 전장에서는 또 상승가를 가졌던 이 변동성이 컸던 종목들도 있는 만큼 오늘 해당 종목들은 어떤 흐름세 보여줄지 살펴보면서 또 다른 특징주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네옴시티와 관련된 회동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수혜 종목들이 많이 나와줬는데요. 그중에서도 한미글로벌이 상한가를 가졌습니다. 친환경 미래신도시 네온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가졌는데 오늘도 전장에 이어서 2%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측가는 18,300원에 잡혀 있고요. 다음 종목 세아특수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가졌고 이 네옴시티 회동 기대감과 관련된 수혜 종목으로 떠올랐는데요. 세아특수강의 계열사인 세아창원특수강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 기업인 아람코와 공동 법인을 설립했다라는 소식에 전장에서는 상한가를 찍어줬습니다. 다만 오늘은 해당 상승분을 어느 정도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6% 하락하면서 18,400원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이어서 유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상공항 건설에 대한 이슈로 전장에서는 20% 넘는 상승폭을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오늘은 2%대 하락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격은 34,200원 선에 잡혀 있습니다. 이어서 DNA링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청이 코로나 유전체 분석 업체로 DN링크를 선정을 하면서 전장에서는 17% 넘는 상승폭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큰 변동성 없는 보합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는 4,615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코로나 수혜주로 떠올랐던 종목인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치료 물질을 긴급 신청했던 이 절차가 현대바이오의 16%의 상승폭을 끌어냈습니다. 다만 오늘은 2.5% 가까이 하락하면서 31,000원 선까지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세아홀딩스도 네옴시티 회동 기대감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주 중 하나였죠. 전장에서는 16%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다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7%대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격은 11만 3,500원 선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인프라 투자에 195조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는 기대감에 전장에서 16% 가까이 올라졌던 종목인데요. 오늘은 1.37% 소폭으로 하락 전환이 되면서 6,480원 선의 가격에 잡혀 있습니다. 경기와 무관한 구조적인 성장주나 정책 수혜주 그리고 경기 방어주 중심의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8월 29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주말 사이 뉴욕 증시 큰 폭으로 내렸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우리 증시 이번 주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이다 예고를 좀 해드렸는데요. 관련돼서 시장의 흐름 그 안에서 오늘은 환율이 포인트다 말씀을 해주신 전문가님도 계셨습니다. 과연 수급 그리고 환율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의 움직임 어떻게 흘러갈지 바로 매매 시그널 좀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관련돼서 원달러 환율 지금 참고로 0.29% 하락하면서 지금 1,331원 선에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지수도 떴네요. 코스피는 2.53% 정도, 코스닥은 3.35%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시장과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첫 번째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이정수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점 매매 정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 지수 지금 현재 하락 출발하는데요. 예상은 했습니다만 시장과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지금 아침에서부터 이제 종목들이 개파락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 기사를 봤다면 아실 얘기들이니까 일단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파월 의장의 강력한 얘기들 때문에 그렇죠. 내용들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우리나라 시장이 일단 2,400이 깨지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쉽게 안 깨질 거예요. 만약에 그게 깨지게 되면 2,350인데 그게 1차, 2차 지지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3차까지는 저는 생각보다 시장이 강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3차 지지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차 지지, 2차 지지 내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1차 지지하고 2차 지지에서 마무리를 한다는 것은 시장이 강하다라는 징조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하락장이 된다. 그러면 일단 외국인들이 주식을 무지하게 팔 겁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한 달 보름 동안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샀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나간다라 그러면은 오늘 1조 팔고 내일 2조 팔고 내일 모레도 1조 팔고 하면서 지금서부터 열심히 주식들을 팔아야 되겠죠. 근데 아마 외국인들은 안 팔 가능성이 높아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파는지 안 파는지 잘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지수 일단 1차는 2,400, 2차는 2,350 깨지나 안 깨지나 잘 체크를 하시고 근데 쉽게 안 깰 거다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그 이유들은 여기서는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흐름을 보면은 일단 나스닥 선물이 지금도 마이너스 번역에 있어요. 근데 미국 시장은 그동안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눌림목 수준에 있단 말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지지 라인들을 아직 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려와도 되는 자리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파월 의장이 그동안 했었던 얘기인데 그쵸?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제가 7월 28일 날 FOMC 끝나고 나서 시장에서 이런저런 해석할 때에서 결국은 무슨 완화 얘기 나오고 이렇게 나와도 결국은 이건 금리 인상 계속 할 거고 강경하게 파월 의장이 한다 그랬지 안 한다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나중에서 그 얘기를 또 말바꾸기를 할 거다. 조정받을 때에서는 안 좋은 얘기로 바뀌고 또 올라갈 때에서는 또 이제 악재 해소 얘기로 올라가고 그럴 거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시장 추세에 맞춰서 대응을 해라. 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라고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파월 의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얘기만 했습니다. 한 번도 말을 바꾼 적이 없어요. 12월 달까지 계속 금리 인상할 겁니다. 자꾸 누가 안 한다 이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폭락세로 갈 거라는 생각은 지금 들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전날 미국 시장이 이제 빠졌으니까 오늘 확 빠지는 건데 아니 미국 시장이 진짜 폭락세로 간다라 그러면 여기가 깨집니다. 여기 깨져요. 깨는 거는 쉬워요. 미국 시장이 여기 10,000 깨지는 건 심심한 분 깨는 자리죠. 깨질 생각이 있다면 이번 주 내에서 저기 1,500 깨지고 10,000 깨지고 이런 거는 일도 아닙니다. 미국 시장은. 근데 쟤네들은 아직 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저점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잘 체크를 하시면 되고 우리나라 시장은 2,400과 2,350이 깨지나 안 깨지나 잘 체크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보다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서 아랫꼬리 달고 다시 시장이 반등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도망가는지 안 도망가는지 잘만 체크하셔도 여러분들 투매는 안 하셔도 되는 거니까 외국인들 주식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매할 생각하지 말고 현금 많은 사람들은 무슨 종목을 살까 이 고민하면 되는데 약한 거 사지 마세요. 강한 거 있잖아요. 방산주, 태양광, 풍력, 원자력, 태조 이방원 그런 거 흔들면 그거 사야 돼요. 왜냐면 개인들은 그쪽 건들지 않거든요. 외국인들이 산 건 다 그쪽입니다. 외국인들이 산 거 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종목 두 가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분석해드린 종목은 다 관망입니다. 관망이지만 나빠서 관망은 아니에요. 자, 첫 번째는 LG전자 질문 들어와 있는 건데요. LG전자 돌고 있어요. 바닥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죽을 거면 LG전자도 죽어야 돼요. 근데 LG전자 안 죽을 겁니다. 시장이 만약에 하락장으로 박살이 날 거다. 그럼 얘는 빨리 9만 원이 깨져가지고 9만 원이 아니죠. 8만 5,600원이 깨져가지고 얘는 5만 원으로 직행을 하러 내려가야 돼요. 근데 아마 안 내려갈 겁니다. 5만 원으로. 일단은 최근에 61선 뚫고 21선과 61선의 골든크로스가 났고요. 지금은 이제 눌림목 상황인데 지금 뭐 눌림목 상황이 계속 2주 동안 내내 지금 이어지고 있으니까 눌림목 속에 그냥 기존에 유지했었던 눌림목 기조를 유지하는 것뿐이고 주가는 반등을 여기서 줬다가 눌림목을 주고 다시 하반기 움직이로 다시 반등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어차피 이것도 다시 10만 원으로 다시 돌파할 거니까 시장을 좋게 보니까 10만 원 돌파한다는 얘기 나오지 여기서 시장이 박살날 장이면 이거는 5만 원으로 집행하니까 지금까지 손절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손절할 필요 없어요. 갖고 있으면 됩니다. 갖고 있는 분들은. 일단 로봇 사업 기대감 때문에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나왔고요. 최근에 기관들이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수급 여기 보면은 기관들이 열심히 주워 담고 있죠. 그럼 기관만 사느냐? 투신도 삽니다. 연기금도 사요. 사모펀드도 사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안 죽는다. 시장도 안 죽는다. 그러니까 일단 9만 원, 8만 5천 원 안 깨지면 눌림목 주고 다시 반등 줄 거니까 그냥 보유하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현대건설이고요. 현대건설 강해요. 지금 조선주들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 건설주들도 은근슬쩍 강한데 이거 말고도 뭐 삼성 엔지니어링, 뭐 두산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뭐 등등이 있죠. 뭐 모두 다 강한 흐름인 것 같아요. 일단 해외 실적에 대한 정상화 흐름 그리고 해외 인프라 수주 기대감. 그래서 최근에 한국 수력 원자력 3조 원, 이집트 원전건설 이거뿐만 아니라 중국의 철도, 수로, 에너지에 약 뭐 1,300조 원 정도의 규모로 투자 소식이 지난주에 한번 전해졌었죠. 그럼 그거 관련된 이제 또 인프라 관련주, 수혜주들 또 건설주들 나올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 시장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현대건설이 3만 5천 원 깨지면 저는 시장 죽을 거니까 주식시장 한 3년 동안 떠나 있으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거 3만 5천 원 깨질 일 없어요. 즉 현대건설 안 죽으면 시장도 안 죽으니까 현대건설만 잘 쳐다보세요. 얘가 죽으면 시장 죽습니다. 근데 안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죽을 거 없으니까 겁먹지 말고 투매는 하지 말고 강한 종목들은 조정받으면 사야 되는데 그게 궁금하면 또 이따가 이거 방송 끝나고 실전 매매 정수 시간 때 또 보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이정수 전문가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쌍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352억 원어치, 코스닥에서는 339억 원어치 순매수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파트너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해 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양지수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수급적인 부분만 보면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준다는 점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시장과 더불어서 종목별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예. 네, 지난 주말에 이제 끝난 미 증시 때문에 굉장히 낙폭이 커서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으로 좀 가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우려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낙폭이 크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전체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하락의 또 마감자리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일시적인 충격을 받겠지만은 현재 회복을 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시장을 보셔야 되는데. 미국 시장의 그 차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차트의 모습을 잠깐 보시면은 크게 봤을 때는 61선의 흐름을 한번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61선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또 돌아서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주가는 이제 실질적인 움직임들을 한번 보면 한번 크게 상승했다 조정을 보이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다가 21선 연달아 깼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세 이탈이 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은 작게 보면 21선을 가지고 이제 추세 향방을 논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61선을 가지고 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2단으로 올라온 것에 대한 절반 조정이 좀 됐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좀 됐기 때문에 추세 이탈은 아니다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21선과 61선의 이제 수렴 가기를 통해서 보면은 21선과 61선, 이제 61선이 이제 아래 녹색이고 61선이 21선이 파란 현재 그 분홍색이라고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이 사이에 약간 추세 이탈이 됐기 때문에 이 박스권 삼각 수렴형 형태를 보이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배열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조정의 마지막 자리가 완성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대한 하루짜리 급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영향을 크게는 안 받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우존스를 한번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요. 나스닥도 이와 약간 비슷하게 이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지수라는 게 이 전체 이제 큰 사이클을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게 나스닥 같은 경우는 21선이 있는데 그 엄청난 강세장이 아닌 이상 21선을 타고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21선을 타고 이 두세 달은 올라가다가 한번 크게 조정을 보이는 구간에서 61선까지 빠졌다가 이제 이런 에너지 비축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비축이 된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후자의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1, 61선 사이에 수렴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정배열을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이 바닥에서 현재 3중 바닥 다지다가 한번 크게 상승을 해줬다가 지금은 살짝 빠진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21선이 지금 다시 한번 저항을 보이다가 약간 밀린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볼린저 밴드의 이제 하단선 좀 지지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완벽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을 다지다가 서서히 반등. 그러니까 전체 이제 상승에 대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조정의 형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시장의 어떤 급격한 추세 이탈 또는 급격한 조정, 오름폭에 대한 어떤 중심을 훼손하는 어떤 그런 조정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코스닥 시장도 보시면 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약간 모양새는 그렇게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니지만은 단기 쌍바닥을 보이고 여기서 바닥을 다지다가 다시 한번 이제 반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참고적으로 현재 원달러 환율 이 부분들을 잠깐 체크를 좀 해보면은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전체 이제 신고가를 약간 갱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죠. 지난번에 이제 이 고점을 넘어가는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우리나라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라 현재 미국, 대만 또는 현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달러의 강세 부분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이제 특별하게 이런 모양새는 아니기 때문에 신저가를 간다든가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되면은 이미 이제 신저가를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아니다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종목으로 이제 넘어가서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 잠깐 체크를 좀 해보면은 제주은행이
오늘 이제 큰 폭의 상승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 차트의 모습으로 봤을 때 한번 크게 상승을 보여주고 횡보를 해주다가 이렇게 약간 튀어올라주고 있는 그 상황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캔들을 한번 보시면은 상승 삿바 형태, 그다음에 윗꼬리를 감싼 양봉, 숨구르기, 그리고 나서 이제 5일째 오늘 이제 큰 폭의 상승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죠.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조정이 오면은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오늘 지수가 안 좋은 가운데 이런 개별적인 종목분들이 약간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비덴트는 현재 이 반기 보고서 자회사에 대한 그 반기 보고서가 늦게 이제 합산이 되는 바람에 그 반기 보고서를 또 제출 못했던 그렇기 때문에 관리 종목 지정 위기 지정까지 왔는데 관리 종목의 해제가 되면서 다시 한번 그 단기 보고서 제출이 되면서 크게 올라와주는 그런 부분은 좀 해당이 됩니다. 약간 장중 특징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서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나와주는 어떤 그 테마적인 요소는 아무래도 사료 관련된 부분들, 음식료 관련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좀 나름대로 괜찮은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군들 잠깐 보시면은 한탑이라는 종목이죠. 한탑이라는 종목군도 이제 바닥권에서 일어서는 부분들, 이제 상승 삿바의 이제 십자 도지역, 5일째 숨고르기를 하다가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세워주는 부분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한탑, 그 다음에 동화사조원도 약간 비슷하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음식료나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대거전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이 특징적인 움직임들을 한번 보면은 이제 방산주 쪽에 약간 움직임을 약간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방산주 쪽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LIG 넥슨이 굉장히 가파르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데 LIG 넥슨 같은 경우는 현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관련된 어떤 공방, 미사일 공방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판 아이언돔이라고 볼 수 있는 청궁2 이 부분들이 아랍에미레이트 사주에 수출이 좀 됐죠. 그래서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약간 수출을 약간 꺼리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아마도 이게 이제 동력적으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아직 이쪽에 대한 수출이 진행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기대감 때문에 LIG 넥슨이 가파르게 약간 올라주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LIG 넥슨이 약간 움직여주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방산주 쪽은 꾸준하게 약간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른 현재 빅4에 해당이 됐던 부분들이죠. 현대 로템도 지금 눌림목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K2 전차에 대한 부분이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K9 전차하고 항공 부품을 보이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 이제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KF 현재 FA50 그 다음에 KF21 이쪽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항공 우주입니다. 시총이 약간 무겁기 때문에 약간 전혀 움직임이 없지만은 한번 추세를 타고 약간 움직여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유럽뿐만 동유럽뿐만 아니라 현재 사우디 쪽, 그 다음에 인도 쪽 이 부분에 대한 방산 수주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쪽에 어떤 포커스를 좀 갖출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움직임들은 이제 방산이 꾸준하게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오르기 때문에 지수 불안한 가운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들이 약간 중소형주 쪽으로 원하신다면은 SSNG 그다음에 약간 그 SS 중공업 그다음에 뭐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현재 부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 매매 시그널 잡고 있는데요. 저희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39% 하락폭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은 좀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올라와주는 모습입니다. 2.79% 정도 하락하면서 780포인트 선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시장에서 지금 현재 수급 보시면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410억 원어치, 외국인이 118억 원어치 현재 사들이고 있고 기관은 531억 원어치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외국인만 사들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 매매 시그널 이어서 좀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 저희가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예상한 것 치고 좀 선방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수급만 보면요. 시장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신용융자거래 잔고가 원래 17조까지 빠졌다가 지금 금요일자 기준으로 19조 5천억까지 2조 넘게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환율이 13년 4개월 만에 1,333원을 돌파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환율이 정점 통과라고 인식을 하고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45차례나 언급하면서 시장의 기대와 달리 금리 인하가 당분간 없을 것처럼 얘기해서 상당히 미국장이 폭락이 나왔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81% 급락하는 등 그게 우리나라 증시에 반영돼서 상당히 안 좋을 걸 예상했지만 생각보다는 좀 선방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하고 연준은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긴축 정책을 할 것이다. 그래서 수요를 조절해서라도 물가 상승을 다스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반영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투자 심리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경계감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환경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9월 달에 75bp를 올리고 11월에 50bp, 12월에 50bp까지 올릴 경우에는 연말에 기준금리가 3.75에서 4%, 한국금리는 3.25%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달까지도 양적 긴축에 계속 가속도를 붙일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대응하지만 종목별, 업종별로 계속적으로 차별화 장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 환경에 부정적이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에 좀 더 주목해보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코스닥하고 코스피 특징 정리를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겹치는 업종이 역시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업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원전과 이 소위 말하는 리오프닝 관련돼서 항공주 관련돼서 공통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주요 일정 발표가 있는데요. 8월 31일에는 7월 산업생산, 국내 산업생산 발표가 있고요. 2분기 GDP 국내 총 생산에 관련된 발표도 있습니다. 9월 1일에는 가장 중요한 8월 수출입 동향이 나오고요. 9월 2일에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가 발표되고 8월 미국 실업률까지 발표 일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와 더불어서 지금 시장에서 체크해봐야 될 일정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지훈 대표님께서 나오실 때마다 좋은 종목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준비해주신 첫 번째 종목 뭘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서 힌트를 얻은 종목인데요. 네. 역시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이 빠져도 가는 종목은 가는데 지금 2차 전지 소재단에서는 여전히 견조하다 말씀드리고 오늘 장에도 보니까 2차 전지 소재단에서는 크게 안 빠지고 있습니다. 1% 미만의 전반적인 이제 시세가 나오고 있고요. 역시 양극
양극재 쪽에 너무 주목하다 보니까 이제 좀 생각보다는 양극재보다는 덜 주목받고 있는 음극재 쪽으로 가져왔는데요. 대주전자재료입니다. 1조 한 3,855억대인데요. 실리콘 음극재를 국내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고요. 대주전자 일단 음극재를 왜 써야 되냐?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충방전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쓰는데요. 기존에 쓰는 재료는 역시 인조 흑연 재료입니다. 그래서 인조 흑연 대신, 그러니까 이 흑연을 중국 의존도도 탈피하고 흑연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서 실리콘 음극재를 쓰는데 실리콘 음극재의 단점은 부피가 굉장히 팽창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당연히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는 최대한 소재를 압축해서 가볍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실리콘 음극재를 그래서 CNT 카본 나노튜브 도전제랑 써서 그 팽창하는 부피 팽창을 방지하는데 그래서 이 CNT 도전제를 쓰는 나노신 소재를 같이 뜨고 있습니다. 현재 실리콘 음극재 가격은 킬로그램당 한 70불, 그러니까 70불에서 한 65불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가격을 최대한 50불까지 낮출 경우에는 굉장히 실리콘 음극재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주전자재로 그다음에 한솔케미칼, MK전자 정도가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하는 업체인데 실제 양산에서 납품까지 하는 데는 대주전자재료밖에 없고요. 실리콘 음극재 첨가 비중은 2025년까지 현재 2%에서 8%까지 4배 정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매출단에서도 지금 현재는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수준이지만 실리콘 음극재 매출만 2025년에 한 4천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5년 내에 실리콘 음극재 첨가제를 비중을 25%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테슬라발 수혜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도 지금 공장을 계속적으로 캐파를 증설하고 있는데요. 캐파 증설하는 회사는 계속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캐파 관련돼서 지금 현재 출하량 자체는 한 2,500톤에서 한 5,000톤까지 2배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연간 매출액은 실리콘 산화물이 지금 2023년에 25%, 2025년에는 75%까지 확대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어서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한 3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 연간 매출액은 한 2천억대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익단에서는 한 25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대주전자재료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서 좀 힌트를 얻은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다음은 LX 인터내셔널인데 네. 혹시 에너지 가격하고 이 원자재 가격이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이게 가격 추세는 당분간은 계속 올해 안에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하고 원화 약세가 오히려 업황에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비중은 에너지하고 이 팜오일 쪽 팜 부분입니다. 이게 이익의 40%를 차지하고 매출단에서는 60%를 차지하는데요. 상당히 견조합니다. 이 무역 상사 트레이딩 쪽의 부진을 에너지 팜과 그 에너지와 이 팜이 굉장히 상세를 하고 있고요. 2분기까지 계속 실적이 견조했습니다. 석탄 가격 강세 지속이 가장 큰 이유로 보고 있고요. 이 인플레이션과 원화 약세가 연말까지는 지속됨에 따라 연간 실적단에서도 매출과 이익에서 매출단에서는 20%, 이익단에서는 50% 가까이 성장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을 인수를 해가지고 인도네시아가 2,100만 톤 세계 최대 니켈 보유국이고 100만 톤 이상의 니켈 최대 생산국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광산 인수함에 따라 지금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4월 달에 LG 컨소시엄,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홀딩스, LX 인터내셔널이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배터리 제일 앞단 니켈 광물 채굴부터 셀 생산까지 엔드 투 엔드로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상당히 배터리 관련된 그랜드 패키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여기서 가장 앞단이 니켈 광물 채굴 단계에 LX 인터내셔널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회사들의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유리 2위 회사죠. KCC 이어 2위 회사인 한국유리를 인수해서 LX 하우시스와의 시너지 효과를 해서 여기서 이익단에서 한 400억이 추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물류 부동산 사업 그리고 자회사 그린 에코앤로지스 부산을 인수해서 여기서도 이익단에서 150억이 연결로 추가될 경우에 약 500억 가까이 이익이 연결단에서 지금
증가되면서 수익이 다각화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네. LX 인터내셔널 또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LX 인터내셔널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좀 투자 포인트가 많네요.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특징까지 여러분들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과 종목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이번 주 안 그래도 변동성이 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또 변곡의 시간에 우리 업사부님 다시 인사드립니다. 업사부님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저 사람 또 현금 만들려고 하나?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 도지인 앵커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현금 만들 수 있는 것들은 현금의 전략을 가자. 잭슨홀 미팅이 어떤 얘기가 어떻게 나올지, 중요한 거는 그 중요 이벤트를 앞두고 먼저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그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좋은 이야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조금은 덜 매파적인 그런 얘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아마도 시장이 강력한 상승을 하기보다는 찰시연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좀 아시겠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매우 단호히 행동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죠. 자, 그래서 지금 강력한 통화 정책으로 물가 상승을 안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만들어낸 얘기를 했는데, 물가 안정을 위해서 통화 정책에서 가계와 그다음에 기업들에게 고통이 수반될 수도 있다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상황이 우리가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은, 긴축의 속도를 높이면은 아마 여러분들, 국민들, 기업들 다 힘들 겁니다.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군요.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그 중요 의장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표현들을 했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 전에는 우리가 먼저 중단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들이 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금리 인상이 0.25%, 25pp밖에 못 올렸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도 가계부채랄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사항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미국과의 금리 역전 부분부터 지금 9월에 있을 FOMC에서 50bp 올릴까? 75bp 올릴까?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 어느새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 찍었으니까, 고점은 찍은 것 같으니까 라는 부분들로 아마도 50bp를 올릴 거야. 75bp 올릴 확률이 무려 80%에서 40%를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3회 연속 75bp의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포인트가 좀 나온 거고, 그에 따라서 어쨌든 중심이 되는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우 더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창용 하는 총재께서도 환시 개입까지도 언급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요 상황들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항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자, 일단 미국 차트부터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안 좋아진다라면 지금 20선을 확실하게 올려오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N자형으로 떨어지는 부분이라면 조금은 더 하방이 나올 수 있다. 다만 밑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밑에서 지지받을 만한 자리는 있으니까 내가 현재 현금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분들이 금요일에 있을 때 있다면 조금은 현금 만드시고,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만 짧게 보자, 이런 얘기를 드렸던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지난번 반등 나왔던 직전 저점을 깨버리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과연 오늘 반등 시도를 하고 있으나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싶은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이런 얘기 드렸어요. 여기서 개파락 떨어졌던 거 갭 메꿨으니까 사실 할 만큼은 한 거거든요. 예, 코스닥도 마찬가지 부분들 어느 정도 이 개파락이 만들어진 부분들을 정말 힘겹게 올려놓은 겁니다. 정말 힘이 좋았던 겁니다. 이 정도면.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또 한 방에 무너뜨리는 상황.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가볍게 올랐다 가볍게 떨어졌어요. 다시 올라가는 부분들이 힘들죠. 그러니까 즉 다시 떨어졌다면 다시 재차 올라가려면 더 힘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어찌 보면은 파생매매를 해본 적이 없는 분한테는 어떤 저의 이런 전략적인 이야기들이 무용지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떨어져 버리면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합쳐갖고 2,200개 정도가 하락이거든요. 전체 시장에서. 그러면 내가 10종목을 갖고 있으면 10개, 9개가 하락을 해요. 답이 있을까요? 이렇게 크게 하락할 때에는 주식만 들고 있어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금을 만들거나 아니면 인버스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풋을 대응하는 건데 저는 솔직히 ETF 전략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반기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액은 크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어쨌든 파생 상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투자금에 비해서 수익금이 작습니다. ETF가. 그렇기 때문에 방향도 맞춰야 되는데 금액이 크게 들어가는데 수익금이 작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파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오늘 뭐 여러분들 이미 이제 그 전략을 뭐 가져가실 수 없으실 수 있지만 이미 오늘 풋이 230%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코인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굳이 코인 분석도 안 되는 거 시장 올라가니 떨어지는 분석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잭슨홀 미팅이다 뭐다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약간이라도 예상이 되고 어떤 대응이라는 부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차라리 파생 쪽이 훨씬 나을 거다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해 봅니다. 사실 오늘 거의 대다수의 종목들이 하락 중이라서 어떤 주식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매번 말씀드릴 때마다 사실 이거 좀 어렵습니다.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파생은.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하고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고 시작하시는 게 좋고 또 시작했다 하더라도 매우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한국 H740 코스피 풋이라는 종목이 345원이거든요. 그러면 10개 이상부터 살 수 있어요. 그럼 3,450원 있으면 또 요거를 이제 샀다 팔았다 연습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차근차근 내가 방법을 공부해 나가시면서 알아보시는 게 바로 덥석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투자는 늘 공부가 필요하니까요. 네, 그런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거 하나라도 오늘 수익이라면 그래도 내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죠? 계좌 전체가 마이너스인데 이거 한 종목이 수익이다. 내가 100만 원 살았는데 100만 원어치가 수익이다.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지만 멘탈적인 부분을 잡아내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전체가 빠져서 내가 멘붕 상태 이거 뭐 어떻게 멍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보다는 한 종목이라도 수익이면은 시장을 다시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까? 우리 서울경제TV 방송을 보면서 어떤 조언을 얻어야 될까라는 생각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아직은 이제 중요한 건 그거겠죠? 여기서 시장이 하락이 멈출까요? 아니면 더 떨어질까요? 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될 건데 아마도 시장이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보통 이렇게 M자형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2,350포인트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저렇게 저기다가 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2,350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초강력한 매수 포지션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현금을 계속해서 만들자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약간은 빨랐을지 모르나 여기 올라가면서 계속 제가 현금을 많이 언급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맞춰내면서 대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요. 여기서는 뭐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LG NL솔루션이든 굵직한 종목들 매집해 나가면서 그다음에 LG생활건강 이런 많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로 접근에 대한 포인트들을 살펴보고 지금은 오늘은 혹은 내일 정도까지도 주식 종목들을 담을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어떨까라고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고요.
짓고 해야 한다라면 테마주 중심의 가벼운 중심, 지금 원자력이 조금은 올라오려고 합니다. 에너토크 같은 종목이 지금 2.3%, 조강 ILI, 제가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종목 있죠. 이것도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조강 ILI. 그래서 이런 가벼운 종목분에서 단기적인 움직임으로만 종목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실 제가 여기서 어려운 얘기를 좀 드렸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궁금하시다면 저한테 이거 내가 궁금한 게 있었다라고 오셔서 질문하시면 제가 좀 상세하게 오늘 하루 종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는 이 변동성을 좀 확인을 하면서 시장에서 단기적으로만 좀 접근이 가능할 만한 심리를 회복시켜줄 만한 종목 위주로만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시장에 대해서 흐름 짚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